저는 이제 검찰에서 검사 활동을 하면서 포렌식도 해보고 선별 절차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왜 중요한지, 변호사는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렌식이 뭔지, 선별 절차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님들조차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변호를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검찰에서 검사 활동을 하면서 포렌식도 해보고 선별 절차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왜 중요한지, 변호사는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포렌식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삭제된 거 복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포렌식이라는 게요, 삭제된 거를 복원하는 게 물론 맞기는 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삭제되어 있는 걸 복원하고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요 수사관 컴퓨터로 옮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경찰, 검찰 수사를 할 때요 중요한 거는 압수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거를 쓸 수 있는 거는 핸드폰 그 자체가 아니라, 판사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이런 증거가 이 안에 있었어요. 요거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예요. 열어보니까 몰카 범죄 저지른 게 있네요.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도박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에서 필요한 건 핸드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거를 수사관의 컴퓨터로 옮기고 다른 저장 장치로 옮겨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바로 포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보를 지웠어요. 갖고 있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것만 옮기면은 증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운 것까지 같이 복원하다 보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마치 복원한 거 그 자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복원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혹은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수사관의 컴퓨터 혹은 저장 매체로 옮기는 거를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선별 절차가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별 절차는 뭐냐면요, 우리가 핸드폰을 뺏겼어요. 요즘 핸드폰이 정보의 보고잖아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 용성호씨, 당신 핸드폰 아주 재밌는 게 있던데 뭐 친구들이랑 아주 그냥 내 욕도 하고 재밌는 걸 해놨어. 그런 거 가지고 수사관이 맨날 내 핸드폰 들여다보시 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선별 절차라는 건 뭐냐면은 내 핸드폰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별할 것인가, 즉 어떤 거를 수사관의 컴퓨터로 옮겨 담을 것인가 정하는 거, 나누는 거, 그거를 바로 선별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렌식과 선별 절차가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증거로 쓸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내 핸드폰에 있는 것 중에 수사관이 모르겠으니까요, 일단 다 증거로 쓴다고 우리가 선별하고요, 나중에 필요 없으면 뺄게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동의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잖아요. 그럼 수사관이 일단은 전부 다 담아가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게 범죄랑 관련이 있는 건지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은 없는 다른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 수사가 늘어나고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어요. 수거책이 핸드폰 연락처를 전달받은 거를 증거를 뺏긴 거예요. 선별 절차에서 가서 당연히 네, 뭐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했죠. 근데 그거 열어보니까 도박한 것도 나왔고요. 거기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나왔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도박, 아청 음란물 소지, 여기까지 연결이 됐고, 무엇보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도박 금액이 16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거책 전달책으로 조사받고 끝낼 사건이었는데 16억 원대의 불법 도박에까지 연루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 하고 알아서 이거 사건과 관련 없는 건 빼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이 지루하고 복잡한데 하나하나 파일들 보면서, 내용 보면서 사관님,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빼주세요, 요거는 사건과 관련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변호사는 뭘 해야 될까요? 선별 절차, 포렌식 안 해본 변호사는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걸 선별할 것이고 어떤 거는 증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거를 옆에서 수사관과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관님, 지금 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은 A입니다. 이거랑 관련 있는 거 선별해 주셔야죠. 이런 증거는요, 이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이 증거도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빼주세요, 압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야 그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지, 수사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의 역량이에요. 빼달라고 하면요, 수사관은 안 빼주려고 해요. 이거 일단 저희가 넣고 나중에 검토할게요. 당연히 안 빼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설득하고 빼내는 거, 그게 변호사의 역량이죠.
네, 다 걸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사하러 온 사람한테 핸드폰 이미 제출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거부하셔도 돼요. 또 다른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저도 많이 했던 건데 미리 영장을 받아놔요. 이 사람이 보유,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압수하겠습니다. 영장을 받아놔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굳이 찾아가서 핸드폰 압수할게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찰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면은 영장 보여주면서 당신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핸드폰 압수됐습니다. 우리 이거 가져갈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정리하면요. 영장을 보여준다.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영장을 안 보여준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렌식은 핸드폰 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별 절차는요. 그 중에 어떤 걸 증거로 쓰느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렸죠. 변호사 꼭 선임해가지고요. 선별 절차부터 들어가야 수사가 무한정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 필요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